치수 테스트, 대수 테스트 문제풀이 15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식 자체를 이제 범위를 나눠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근데 지금 밑이 2인 지수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일 먼저는 범위를 나누는 것보다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t 플러스 t분의 64가 20보다 작거나 같고요. 양변에 t를 곱해서 계산까지 해주면 우리가 부등식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4, 16, 마이너스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t-4와 t-16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t 값이 4와 16 사이인 걸 알 수 있고요. t가 2의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전부 다 2로 표현을 해주면 식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절대값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되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주게 되면 뭐 각각 나눠서 풀어줘도 되고 한 번에 풀어줘도 되는데 이 녀석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나눠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경우에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절대값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걸 풀으면 마이너스 4와 4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이 두 녀석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하는 그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전체 이제 합친 범위 자체를 찾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부분으로 만족되는 거를 찾아야 돼서 수직선을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값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또는 2부터 4까지 이렇게 범위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수 만족시키는 개수는 6개가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6번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에는 로그에 대한 형태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푸는 것보다 지금 밑은 같지만 이제 진수가 다르기 때문에 치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환보다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합쳐주고요. 반대쪽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32, 2의 5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대로 부등식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인수분해 바로 해주고요. x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의 값의 합이니까 만족하는 건 1, 마이너스 4, 잠시만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했으니까 자연수의 값을 얘기를 해야 돼서 원래 보통 이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럼 1부터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고 또 4보다도 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5, 6, 7, 8 이 녀석들을 더해주는 26이 정답이 됩니다. 진수 조건 항상 우리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잊지 않고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절대값이 있는 코사인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우리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가 반드시 파이라는 거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럼 주기가 2분의 3파이니까 절대값 b인데 b는 양수니까 b분의 파이가 2분의 3파이인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2분의 3파이인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b값을 계산을 해주면요. 파이는 지워주고 3b는 2, b는 3분의 2다 라는 값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값 너무 간편하게 나오죠. a 더하기 c가 최대값이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5 더하기 3분의 2 값이기 때문에
3분의 17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제 각변환부터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y는 2 코사인 x에 각변환을 쓰면 그냥 코사인 x가 되고요. 그리고 사인, 지금 이사분면 각도니까 사인은 그대로 이제 부호가 플러스인 거 그대로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그대로 붙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x 플러스 3이 되고요. 우리 코사인 x 값은 항상 이제 값에 대해서 최대치수가 마이너스 1과 1이기 때문에 요걸까지 이제 고려를 해주면 최대값은 1을 집어넣은 4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2가 될 테니까 18번의 정답은 4 더하기 2인 6이 정답이 됩니다.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아까랑 좀 비슷한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한다. 우리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절대값 사인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sin 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sin x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으로 올려서 그래프를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우리 원래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이제 값이 빠졌기 때문에 3분의 2부터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까지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요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바로 시작 지점이 돼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시작 지점이 되고요. 여기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 녀석을 절대값을 이용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3분의 1에 대한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이 부분은 똑같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3분의 4까지 올라가야겠죠. 조금 더 높게 그려지면서 여기까지 3분의 1 지점까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세 개만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어느 부분이 세 개를 만나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근데 세 개 만나는 구간이 여기 마이너스 이제 3분의 2가 되는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이 이제 하나, 둘, 세 개만 만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K는 3분의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알파가 3분의 2니까 알파에 3을 곱한 3알파는 2가 되겠네요. 정답은 2가 정답입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사실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문제에서 길이를 다 줬고요. 그리고 넓이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나는 이 넓이를 이용해서 각을 구할 수 있구나. 즉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ABC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를 하면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2분의 81은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15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2는 날려주고요. 2는 이렇게 지워줄 거고요. 우리 9도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15로 나눠주면 사인 세타는 15분의 9, 즉 5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녀석 AD를 찾고 싶으면 사실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이 각도는 우리가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길이, 사실 요 길이만 구해주면 돼요. AC 길이만 구해주면 되니까 AC 길이를 그대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거기 때문에 사인을 이용해서 코사인을 찾아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고요.
계산하면 1-25분의 9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25분의 16.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b가 예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값으로 쓴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사인 d를 찾을 건데 코사인의 d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요. 얘는 우리가 파이에서 2사분면 각도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AC를 구하기 위해서 AC를 X라고 한다면 X제곱은 코사인 법칙 그대로 쓸 거예요. 9제곱 81이죠. 81 플러스 15의 제곱 225 마이너스 2 곱하기 9 곱하기 15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요. 306 빼기 요거 계산하면 12랑 12에 24 거기다 9니까 9, 4, 36, 2, 98 216이죠. 그러면 90이 나오겠네요. 90은 우리가 x제곱이 90이라는 얘기는 x는 3루트 10이라는 얘기죠. 즉 x가 3루트 10이니까 그대로 요 녀석 길이를 y라고 해서 법칙을 한번 더 쓸 거예요. 3루트 10, 90은 최종 계산은 90은 여기 길이 5니까 25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y에 코사인 d인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근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까 마이너스 5분의 4인 거 우리 체크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y제곱 90은 y제곱 플러스 25 그리고 5는 지워주고요.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로 바뀌고요. 8y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y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65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요. 그대로 인수분해까지 해주게 되면요. y 마이너스 15 y 마이너스 15는 안되겠네요. 5 그리고 13으로 되겠네요. y 플러스 13 그래서 y 값은 양수여야겠죠. 그래서 AD 길이는 5다. 5가 바로 정답이 됩니다.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밑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밑을 먼저 맞추면서 풀어야 하고요. 밑을 맞추면서 계산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해요. 그래서 로그 4의 2n제곱 마이너스 요 2분의 1을 넣어줄 거라서 로그 4의 n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좀 바꿔줄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40 이하가 돼야 되고요. 얘가 40 이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 이 녀석은 이따가 좀 건드릴 거고요. 이따가 좀 건드릴 거고 정리만 먼저 좀 할게요. 로그 4에 2n 2분의 5제곱이 돼요. 아니지. 빼기니까 나누는 거니까 2분의 3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빼는 거니까 2분의 3제곱이 됐는데 이 녀석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여기 있는 진수를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n의 2분의 3제곱이 4의 k제곱꼴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이때 k가 40 이하기 때문에 k가 이제 40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제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우리 n을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식을 정리를 해서 2로 먼저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2분의 3을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2n의 2분의 3제곱은 4의 k제곱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대로 계산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로 먼저 나눠주면 n의 2분의 3제곱은 4의 k-2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2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그대로 곱해주면 n은 4의 3분의 2 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즉 우리가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요. 3분의 이거 한 번에 써주면 3분의 2k-1이라는 값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k가 뭐가 들어가는지 규칙만 좀 찾아주면 되겠죠. k는 일단 2면은 자연수가 되고요.
그 다음은 5, 그 다음은 8. 우리 3씩 증가를 하죠. 최대 끝까지 가면 38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개수만 찾아주면 되겠죠. 개수 찾는 거는 우리가 뭐 등차수열을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이용하고 싶으면 일반항을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우리 지금 30 건너가고 있거든요. 30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이 38이라는 녀석을 3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12가 나옵니다. 12가 나오는데 이제 양쪽 끝에 값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해줘서 13개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고, 아니면 첫째 항이 2, 공차가 3이라고 해서 2n, 첫째 항이 2, 공차가 이제 3이니까 3n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일반항으로 38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n 값은 1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2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것까진 이제 항상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3a t 플러스 3a 플러스 639는 0이다. 근데 여기서 치환을 했을 때 근 자체가 3의 알파 제곱꼴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두실근의 b가 1대2라는 얘기는 알파와 2알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근은 3의 알파 제곱, 3의 2알파 제곱, 이렇게 두 근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2알파 제곱은 3a가 돼야 되고,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은 얘는 3의 이제 3알파 제곱이고요. 그건 3a 플러스 639가 돼야 됩니다. 3a가 요 녀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면 3의 3알파 제곱은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2알파 제곱 플러스 639고요. 우리 3의 알파 제곱을 다시 한번 이제 저는 m으로 치환을 할게요. m으로 치환을 해서 m세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39는 0이다. 이러한 3차 방정식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건 조립제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할 거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숫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9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8, 72, 71, 639. 딱 떨어지죠. 그래서 m-9에 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71이 될 거고, 이 뒷부분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고 값을 찾기가 어려워서 앞부분에서만 정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허근입니다.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판별식을 써보면 허근을 가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m은 9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요게 3의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알파가 2이기 때문에 우리 a 구하는 거라서 그대로 여기 첫 번째 있는 녀석에 집어넣어주면 3의 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9 더하기 2 81이니까 90. 그게 3a가 됩니다. 따라서 a는 3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